자, 해볼게요. 상시 기출문제 2회입니다. 첫 번째 계산 문제, 배송 시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보시면 상품 코드와 주문 시간과 도착 시간,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배송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배송 시간은 거기 식이 써 있습니다. 도착 시간 빼기 주문 시간. 제가 그냥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함수가 없으니까 는 부등호 할 거고 큰 숫자 도착 시간 찍고 빼기 작은 거 주문 시간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왜 계산이 되냐면 둘 다 시간 형식이에요. 둘 다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간 형식이라서 같은 형식끼리는 계산이 됩니다. 아, 1시간 25분 20초 걸렸어? 네. 근데 문제가 이건 아니잖아요. 왜? 밑에 조건이 또 있어요.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문자가 1이면 그럼 또 볼까요? 상품 코드 끝에 1로 떨어지는 애는 두 명밖에 없어요. 얘네 둘.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방금 구한 배송 시간에다가 1시간을 빼주래요. 그럼 저 보세요. 제가 여기서 1시간이 빼지는지. 자, 여기 계산식에다 맨 끝에다 빼기 1. 1시간 빼라고 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연럽일 조절해도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1은 시간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아, 시간은요, 같은 형식끼리만 계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 들어가면서 빼기 1, 더하기 1 해봐야 10분 초중에 적용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냐? time이란 함수가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조건이 있으니까 if를 이용해서 푸셔야 되겠네요. 자, 이 친구 지울 거고 if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건을 담을 수 있는 애는 셋 중에 if밖에 없잖아요. 자, 배송 시간에다가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if를 먼저 불러요. 불렀어요.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라고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글자는 오른쪽에서 가까우니까 right 함수 나오면 되겠네. 자, 그럼 로지컬 테스트 첫째 줄에다가 함수 추가할게요. 누구? 첫 글자 R. R로 시작하는 오른쪽 문자를 추출하는 친구. right 함수를 가져옵니다. 그럼 얘가 물어보겠죠? 텍스트 어디 있는 거? 반드시 내 커서가 있는 첫 번째 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품 코드. 여기서 찾을게. 그러면 right가 오른쪽에서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겠죠? 자, 오른쪽에서 넘버 캐릭터 몇 개 필요해? 1. 하나만 가져와. 그리고 이 1은 아까 레프트 할 때도 말씀드렸죠? 생략기 가능하다. 생략해도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if로 가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if 첫 줄에 조건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제가 2급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로지컬은 조건의 비교 연산자. 조건이 하나밖에 들어올 수 없다. 비교 연산자 포함해라. 그러면 조건 2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논리함수 and나 or 그 애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죠? 자, 그럼 여기다 비교연산도 넣어주셔야지. 오른쪽에서 하나 가져왔어. 그게 1과 같아. 근데 여기서 1은 숫자 1이 아니잖아요. 왜? 숫자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자라고 했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죠. 오른쪽에서 하나가 문자 1이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구하려고 했던 배송 시간에서 1시간을 더 빼라고 했죠. 그럼 일단 배송 시간을 구해 주셔야죠. true의 배송 시간이 뭐죠? 도착 시간 찍어서 도착 시간 빼기 주문 시간. 이건 두 개가 같은 형식이니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우리는 이렇게 번호로 보여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네. 1시간 25분 20초 맞잖아요. 그죠? 근데 1로 떨어지는 여기서 1시간을 더 빼라고 했어.
아까 확인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 1이 시간에, 1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타임을 부를 거예요. 자, 빼기 1이 아니라 빼기 타임을 부르실 거라. 자, 빼기 옆에다가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t 검색하시고 타임. 자, 우리가 저번에는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애가 여러분 데이트라고 배웠는데요. 이번엔 시간. 시간 해보는 거죠. 자, 타임을 불렀어. 그럼 타임이 그러죠. C로 만들어줄게. 누구를? 우리 1시간 1. 그럼 부는 있어? 없는데 0. 초는 없잖아요. 0. 우리는 1시간만 뺄 거야. 그래서 C에다가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임은 이 데이터를 시간 형식으로 바꿔주니까 그럼 정확하게 C에서 빠지겠네요. 되죠? 그러면 타임 끝났습니다. 다시 2% 가요. 그럼 선생님 펄스에 뭘 써요? 원래 추출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 배송 시간. 그냥 배송 시간. 바로 도착 시간 빼기 주문 시간이에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문장이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문자가 1로 떨어지면 원래 구하려고 했던 배송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 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대로 배송 시간 구해 그거잖아요. 이런 유형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확인. 보세요. 이 친구 원래 아까 1시간 25분이었는데 1시간 빠지고 이렇게 나오죠. 오, 클릭 드래그. 네. 그럼 이 두 번째 친구도 지금 이게 1시간 빠진 결과네요.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러네. 내가 는 도착 빼기 주문 시간 했더니 여기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다 1시간을 더 빼겠다고 빼기를 했더니 계산이 안 돼. 열 너비가 부족한 거 아니야? 아무리 넓혀봐도 지구 끝까지 넓혀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식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그럼 날짜는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날짜를 제가 이렇게 하나 썼어요. 그럼 날짜는 더하기 1이 될까? 보세요. 는 5월 1일에다가 더하기 1을 할게. 얘는 돼. 어디에 돼요? 연, 월, 일 중에 1에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날짜는 더하면 2일 자리에 더해진다. 시간은 안 된다. 같은 형식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여기까지요. 다음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서 상품 코드의 마지막 끝 글자가 1이면 음식, 2이면 화장품, 3이면 의류, 4이면 과일로 분류를 표시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일단 함수는 추주 함수하고 라이트 나왔는데 아마 추주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1일 때 뭐, 2일 때 뭐. 바로 이 출력값, 이 결과값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애는 추주죠. 그래서 분류 밑에다가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첫 글자 C 검색하시고 추주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value 1, 결과값을 먼저 쓰기로 했죠. value 1은 1과 같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1과 같다면 음식을 표시할 겁니다. 탭. 두 번째 화장품, 세 번째 의료, 마지막 과일. 그리고 항상 탭 키를 누르셔서 마지막까지 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인덱스 넘버만 지정해 주시면 되죠. 이때 우리 추주는 제가 여기다 1 쓰면 1에 해당하는 요 음식, value 1에 해당하는 음식을 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용자가 이렇게 직접 쓸 일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쓰면 여기 분류가 모두 같은 결과값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덱스 넘버에는 보통 함수가 꼭 들어옵니다. 자, 문제에서는 오른쪽 문자 추출하는 라이트 함수 좋네요. 자, 인덱스 넘버 옆에다가 함수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아까 사용하셨었던 라이트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상품 코드의 끝 글자라고 했어요. 텍스트는 첫 번째 행에 있는 상품 코드 찍으시고 넘버 캐릭터는 오른쪽에서 하나,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if와 추주의 다른 점을 굳이 따지자면 if는 제가 첫 줄에 비교 연산자 포함시키세요 라고 정해드렸고 추주는 보시면 비교 연산자가 없습니다. 왜? value 1이 같다 1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푼다고 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해요. 이 문제는 또 응용된 문제인데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원 아이디 볼까요? 여기 회원 아이디입니다. 자, 이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회원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자, 그냥 봐도 똑같은 게 있는데요. TG01, TG01. 얘는 3개네? 아이디가 동일한 게 3개가 있어요. 문제에서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우수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을 바로 여기 회원 구분에 표시하시오. 그럼 일단 둘 중에 뭐부터 불러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개수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if를 이용해서 우수를 찍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함수는 함수 마법사를 통해 if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값이 2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나온 순서대로 true, false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조건이 뭔진 모르겠지만 true 값, 우수라고 표시할 거고 false,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표시할 거야.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이제 조건을 작성하면 돼요. 조건 쓸 때 비교 연산자 꼭 포함해서 조건은 한 줄에 하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조건이 여러 개 발생하면 and나 or 논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문제에 count if를 줬네요. 자, count if는 아까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문제에서 회원 아이디의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부등호로 나왔죠? 이상. 그거 나갔다 2개 이상. 그럼 일단 이 회원 아이디를 개수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개수로 나와야 제가 그게 2개 이상이니? 라고 같은 단위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count if가 나왔구나. 그죠? 개수를 구해놓고 그게 2개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자, 첫 줄에다가 주어진 함수 count if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클릭하시고 함수 추가 이용해서 첫 글자 C 검색하시고 count if를 불러요. 그럼 지금은 온전히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count if는 범위 조건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회원 아이디의 동일한 아이디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써놨네요. 첫 번째 친구는 TG01을 찾게끔. 아, 이걸로 찾으라고. 네. 그럼 결국 얘가 조건인 거예요. 그럼 범위는 어디겠어요? 회원 아이디가 모두 적혀져 있는 이 표 1번에 회원 아이디 목록이겠죠? 자, 레인지는 범위라고 했으니까 A3부터 A9. 나 여기서 찾을게 라고 범위 지정하시고. 자, 여기서 못 찾을 거야.
첫 번째 아이디 TG01. 그래서 제가 쓰려고 했는데, 여기다 쓰면 옆에는 구하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 구하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땡길 건데, 내가 TG01을 직접 타이핑한다면 이 네 개가 모두 TG01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쓰지 않고 조건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도록 바로 이거. TG01이라는 이 조건이 들어있는 셀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직접 쓰지 않고 셀을 찍으셨죠? 왜? 조건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회원 아이디 목록에서 TG01 이 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을 거야. 몇 개야? 3개. 그러면 일단 카운트 if로 개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개수가 2개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만 하고 바로 2% 넘어가냐? 아니죠. 제가 옆으로 당겼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자, 내가 옆으로 당기면 이 조건은 TG01, TG05, 03, 02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주소가 바뀌어야 되니까 상대 주소. 하지만 얘는요. A3부터 A9 내가 이렇게 잡아놓은 거. 옆으로 당기면 얘도 일로 올라올 텐데. B, C, 옆으로 이동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만 이거 찾아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레인지는 F4 고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찾고요. 여기서 이거 찾고요. 이거 찾고요. 이거 찾고요. 결국 이 범위는 고정한 거죠. 끝났죠? 그럼 카운트 if는 끝났습니다. 다시 if로 가요. 왜? 첫 줄에 뭐가 없어요? 비교 연산자가 없잖아. 너 개수 찾았어? 그 개수가 크거나 같다. 2, 2개 이상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인 애들은 우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확인. 땡겨볼까요? 오른쪽으로 채우셔야 돼요. 됐네요. 얘는 3개였어요. 그래서 우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 VB06, VB06이 2개네. 2개 이상이 해당되니까 우수가 찍혔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였죠? 네 번째 문제. 자,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네요. 성별이 남이. 그럼 또 제가 성별 남을 이렇게 보죠. 자, 남학생 4명. 그 다음 성별이 남인 회원의 최대 포인트. 그러면 포인트라고 해봐야 적립 포인트밖에 없으니까 이 적립 포인트 4개 중에 최대 가장 큰 거. 네. 그럼 이 넷 중에 제일 큰 건 이거잖아요. 95.4. 맞죠? 얘가 제일 큰 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별이 여인 회원은, 그러면 성별이 여자 이렇게 3명 있어요. 이 3명의 적립 포인트의 최대. 그럼 여기서 셋 중에 제일 큰 건 이건데? 98.2. 그러면 요거 2개 말하는 거죠? 남자애들 중에 제일 큰 최대 적립 포인트랑 여자애들 중에 제일 큰 적립 포인트. 이거 2개의, 그리고 써있네. 평균을 계산하세요. 보세요. 아까 한 거랑 똑같잖아요. 아까는 최저라고 해서 D민을 하셨고, 지금은 최대라고 해서 Dmax가 나왔잖아요. 누구랑 같이? 에버리지랑 같이. 근데 아까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라운드업이 추가됐어요. 문제를 보니까 평균은 그랬어요. 적립 포인트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 제가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올림 나오면 라운드 업. 내림이란 단어 나오면 라운드 다운. 그냥 반올림 나오면 라운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올림 나왔어요. 그래서 라운드 업이 나왔고 표시 예를 보세요. 96.12가 96.2.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했네요. 그럼 이따가 넘버 디지트는 1.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내가 이거 Dmax로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값을 라운드업에게 주면 라운드업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리해서 평균을 찍어준다는 거네. 그러면 우린 누구부터? 라운드업부터 부르셔야죠. 자, fx
함수 마법사 여시고 범주 모드에서 첫 글자 R 검색하시고 라운드 업 무조건 올린 거야. 확인. 자,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까? 우리는 두 번째 줄 넘버 디지트에다가 1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줘. 소수점은 1, 2, 3으로 표시하고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거니까 0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첫째 자리까지 1.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이제 뭐예요? 넘버, 숫자 줘야죠. 그 숫자를 뭐? 평균 구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 넘버 안에다가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하고 에버리지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따가 여기 Dmax 나오면 조건 이것도 놓칠 뻔했네요. 들어갔다 또 나올 뻔했어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여러분 쭉 진행하고 비어있는 셀 범위 잡았다가 나중에 써도 답은 나오죠.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먼저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안에서 범위를 지정하거나 혹은 밑에서 미리 밖에서 쓰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은 뭐예요? 성별이 남. 항상 조건은 문제 첫 번째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성별 남을 복사해서 하나 넣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별이 여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두 개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아까는 생산 부서랑 영업 부서였는데 이번엔 남녀로 나왔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커서는 G12에다 놓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방금 불렀으니까 여기 있겠죠? 최근에 사용한 함수 라운드 업. 나 소수 첫째 자리까지로 표시할 거야. 1. 그리고 넘버 옆에다가 이제 숫자 주면 됩니다. 평균 구할 거니까 함수 추가 누르시고 에버리지를 불러요. 확인. 그러면 에버리지가 평균 구하려면 두 개 이상의 값을 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남자애들 중에서 최대 적립 포인트를 줄게. 최대값. 맥스인데 조건이 있네. Dmax로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넘버 옆에다가요.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D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갈 거고 Dmax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도 뭐예요? 데이터들의 집합. 근데 제가 배송 시간하고 분류는 안 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 치고 공란이다 라고 치시고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이 친구와 연결된 데이터, 이 데이터 몽땅 다가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필드 물어보겠죠? 맥스는 최대값 구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 누굴 갖고 최대값 구할 거야? 나 적립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 필드는 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필드를 숫자로 쓰고 싶지 않으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숫자나 열 레이블이야. 열 레이블. 적립 포인트 찍으셔도 돼. 필드를 찍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숫자로 할 겁니다. 하지만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둘 다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줄 크리테리언은 여기 써 있죠? 조건이 있는 범위. 범위 잡으래요. 성별이 남. 요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Dmax 끝났어요. 95.4. 네, 이거 맞네. 그리고 Dmax 끝났으면 에버리지로 가셔야죠. 자, 이번엔 내가 두 번째 숫자 줄게. 그 두 번째 숫자는 여자애들 중에서 최대 적립 포인트야. 그래서 넘버 2도 Dmax로 구해줘야죠. Dmax 부릅니다. 이거 또 물어봐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야? 아까랑 똑같아. 회원 아이디부터 도착 시간까지 누굴 갖고 최대값 구할 거야? 적립 포인트. 아까랑 똑같아. 여섯 번째 열에 있어. 필드는 you. 자, 이번 조건은 뭐야? 조건 범위를 잡아. 성별이 여. 끝났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에버리지를 찍고 이걸 보라고 했죠. 두 개에서 나온 이 결과값을 갖고 평균을 구했고
그 평균을 라운드업에게 토스했더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오케이. 확인. 요런 문제. 아까보다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함수 하나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구했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우수 회원수입니다. 우수 회원수. 문제에서 구매 횟수와 적립 포인트가 모두 3위 이내인 우수 회원의 수를 계산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수 나오면 개수라고 했고, 개수는 카운트라고 했는데, 그럼 둘 중에 딱 봐도 카운트가 들어간 애는 카운트 ifs. 근데 s 나왔어? 그럼 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뭐야? 조건이 하나가 아니란 뜻이네. 최소 2개 이상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count ifs를 불러요.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개수. 바로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첫 글자 C 검색하시고 count ifs를 불러요. 또 나왔네, S가.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답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에서 구매 횟수가 모두 3위 이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잠깐 계시고 저는 잠깐 나가서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를 순위를 매겨서 3위 이내라고 했죠. 그러면 3위, 2위, 1위, 1, 2, 3등 말하는 거네. 그러면 구매 횟수가 제일 높은 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세 개가 상위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적립 포인트도. 그럼 적립 포인트 애들 중에서 제일 큰 애 3명 찾아볼까요? 98, 95, 94. 네.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3위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2명인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2 나오면 되겠네. 구매 횟수도 상위 3위 안에 들고, 적립 포인트도 상위 3위 안에 들고, 그 애들이 몇 명이냐? 2명이요. 시작할게요. 자, count ifs. 그러면 구매 횟수부터 할까요? 자, 구매 횟수에서 여기 레인지니까 범위라는 거 아실 거고, 15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너 뭐 찾을 거야? 나 3위 이내. 그럼 근데 여러분 얘가 등수로 매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3위 이내니까 3, 뭐 어떻게 부등호 뭐 이렇게 해요? 아니 얘가 그냥 봐도 숫자가 다 두 자리인데 어떻게 3위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3위에 해당하는 걸 13이니까 13보다 더 큰 애 찾아야 돼요. 이내라고 했다고 작은 게 아니고 우리는 가장 큰 애 3명을 말하는 거니까 13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얘보다 큰 애를 찾는 거잖아. 그래야 13, 15, 18이 걸리지. 근데 우리가 13을 직접 써줄 수는 없잖아. 바로 누가? 라지가 써주겠죠.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3이 13보다 크거나 같은 애 찾으셔야 되니까 부등호부터 쓰셔야지. 어떻게? 크거나 같다. 그리고 13 쓰고 싶지만 13은 내가 계산한 거고 라지가 구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라지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and 연산절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게 혼란스러우면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크거나 같다 13. 얘가 세 번째로 큰 애였잖아요. 이렇게 하고 탭키를 눌러요. 그럼 일단 이렇게 탭키까지 누르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13이 아니야. 13만 지워. 그리고 여기다 만약 라지를 쓴다고 세봐요. 여러분 여기다 라지 쓰면 라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문자로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는 절대 땡땡 안에 넣으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지우고 빠져나가 옆으로. 그리고 라지를 쓰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문장 만들기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땡땡이랑 식이랑 안 붙는다. 연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Shift 7. 나 연결할게. 뭐? 라지로 13 구할 거야. 그럼 앰퍼샌드 옆에다가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L. 첫 글자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라지를 불렀어. 그럼 라지가 아까 스몰이랑 똑같은 거 물어보겠지. 너 어디서 몇 번째 큰 거야? 어레이. 구매 횟수에서 일단 K는 3,
세 번째로 큰 애 찾을 거야. 그래서 아까 저희가 쓰려고 했던 그 13이 나온 거야. 그럼 라지는 13이고요. 카운트 ifs 가서 모양이 어떤지 볼까요? 완성됐잖아. 아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직접 쓰지 못했잖아요. 13을 라지로 구했잖아.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쓰는 거 모른다 하더라도 오른쪽의 조건으로 지금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얘가 보이잖아요. 내가 땡땡으로 얘를 다 감쌌는데 나와요? 안 나오잖아. 문자열로 묶여 있잖아. 아, 그래서 아까 제가 13 이상을 먼저 쓰시고 탭키를 누르라고 했던 거야. 왜? 그래야 얘는 완성되잖아. 그리고 13만 쏙 지우고 빠져나와서 그걸 라지로 구해주면 되는데 식하고 텍스트는 붙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연결 연산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 했는데 얘 왜 사용하라고 했냐고요. 이것 때문에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구해볼까요? range 2. 두 번째 범위가 뭐야? 나 정립 포인트에서 찾을게. 뭐? 정립 포인트에서 3이 이내. 등수를 매긴다면 세 번째 들어온 애가 93점이야. 그럼 우리는 점수를 보고 계산해야 되니까 1, 2, 3등을 뽑으려면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세 번째로 큰 애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어떻게? 크거나 같다 93.2 그리고 탭 바로 크리테리어 2 조건에다 그렇게 써보시라고. 그리고선 부분적으로 수정하시라고. 아 맞다. 93.2는 내가 구했지. 93.2를 지우고 옆으로 빠져. 그럼 내가 93.2는 라지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식이랑 쟤랑 연결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앰퍼샌드 붙여주시고 그리고 옆에다 라지를 넣으면 되죠. 자, 함수 추가 라지 부르고 이번엔 정리 포인트에서 세 번째로 크네. 그럼 일단 세 번째로 크네 찾았어. 93.2. 그거 이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등수로 말했을 때가 이내인 거고 우리는 지금 얘를 93.2를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세 번째로 큰 점수니까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돼야죠. 헷갈리시면 안 돼. 이내 나왔다고 무조건 아니에요, 그거. 아셨죠? 자, 어쨌든 카운트 ifs에 가서 모양을 보면, 맞아. 13 이상 한 번, 93.2 이상 한 번. 네. 우리가 아까 썼던 거 조건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애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2명.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조건부 함수할 때요. 조건을 문자로도 써보셨고 숫자로도 써보셨고 드디어 식으로도 이렇게 함수가 들어간 식으로도 드디어 만드신 거예요. 요런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몇 번째 큰 값이니까 라지가 들어왔죠. 여기에 맥스가 들어올지, 썸이 들어올지, 에버리지가 들어올지, 혹은 또 중간값 구하는 함수가 들어올지 몰라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지금은 저희가 세 번째로 큰 애보다 더 큰 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부등호가 붙었지만 부등호 없이 그냥 13이 몇 개야 할 수도 있잖아. 라지가 13을 구해서. 그죠? 부등호 없으면 그냥 쓰시면 되죠. 라지만 넣으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또 부등호가 붙어있는 형태만 기억하시면 안 돼. 만약 여기서 13을 찾아 그러면 라지로 13만 구해서 띵 넣으시면 되는 거지 이상 이하는 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3이 이내에 들어온 애들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등호가 들어간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상시 기출문제 2회. 자, 이번에는